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론 시간에 그죠? 얕은 복사 그리고 깊은 복사의 차이점 그리고 뭡니까? 깊은 복사에서도 우리가 방법론적으로 따져봤을 때 세 가지의 종류가 있었고 그리고 그 차이점도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call by value, call by objective 그리고 call by reference, call by objective reference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복기를 한번 했습니다. 그죠?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제 9장이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닫고요. 자, 파이썬 작업에서 우클릭을 해서 new 디렉토리를 하나 만들어 보죠. 디렉토리를 만들고 9장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죠? 9장 그리고 리스트 다시 2라고 이렇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클릭을 해서 new python 파일을 만들면 되죠. 그래서 ex01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다른 창은 좀 닫고요. 예. 자, 우리가 먼저 배웠던 것은, 우리 이론적으로 봤던 것은 리스트 복사하기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우리가 그 중에서도 얕은 복사, 그죠? shallow copy라고 우리가, 확인을 했어요. 그죠? 예, shallow copy. 그래서 얘는 어떠한 개념이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얘는 우리는 우리가 웬만하면 주소값에 신경을 안 써도 되는데, 근데 주소값을 알고 있는 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어떠한 프로그램을 하시든지 간에.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리스트를 복사할 때는 우리가 얕은 복사는 주소값을 공유하는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얘는 또한 원본 객체, 원본 리스트 요소, 리스트에 영향을 끼치는, 그죠? 끼치는 복사 방법이죠. 근데 이거는 엄밀히 얘기하면 뭐예요? 복사를 하는 게 아니죠. 그냥 이거는 진정한 복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복사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한번 우리가 그거를 한번 예제 코드로 한번 쳐보도록 하죠. 자, 여기에다가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뭡니까? 스코어즈를 이렇게 한번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10 그리고 20, 30, 40, 50 이렇게 우리가 넣어놨다고 쳐봐요. 그럼 이거는 리스트를 하나 선언했는 거예요. 그죠? 맞습니까? 그리고 여기에다가 자, 우리가 여기에다가 주소값이니까 래퍼라고 이렇게 래퍼 이렇게 여기에다가 우리가 스코어즈를 이렇게 대입을 시켜 보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뭔 뜻이에요? 그쵸? 스코어즈의 주소값을 누구한테? 래퍼 변수에게 뭡니까? 공유하는, 그러니까 복사하는 거죠. 이건 주소값을 복사하는 거죠. 맞습니까? 스코어즈의 주소값을 래퍼 변수에게 주소값을 복사하는 거예요. 한번 찍어 보도록 하죠. 그래서 프린트를 해봅니다. 프린트 해서 여기에다가 스코어즈의 주소값 이렇게 우리가 찍어보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주소값을 찍어주는 함수, 자, id 함수를 우리가 쓰면 되겠죠. 스코어즈, 그죠? 이렇게 하고 이거 복사해서요 그대로 갖다 붙여놓고, 자, 여기에다가 래퍼죠, 그죠? 래퍼 복사해서 래퍼의 주소값 래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실행을 해보도록 하죠. 컨트롤 시프트 F10을 눌러 보시죠. 자, 확인을 해보니까 어때요? 똑같다, 그죠? 392 아이고, 이게 아니죠. 392 똑같아요. 그러면 결정적으로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림으로 우리가 이렇게 그려보자면, 자, 이렇게 된 꼴이에요. 이게 스택이
그냥 간단하게 우리 이렇게 하죠. 요렇게 해서 요렇게 아이고 이게 왜 이렇게 됐습니까? 자 다시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우리가 요거를 이렇게 스택과 힙으로 이렇게 한번 나눠보죠. 그리고 나서 스코어즈의 이 부분이 실행이 되면 1차적으로 여기에 스코어즈가 이제 주소값을 저장하려고 잡히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 우리가 스코어즈라는 리스트 객체가 그죠? 여기에 이제 이렇게 잡힌단 말이죠. 그 다음에 래퍼라는 변수에다가 스코어즈의 값을 넣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되는 것이죠. 맞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처음에 이렇게 가르치고 여기에 각각 리스트의 요소들 10, 20, 30, 40, 50이 여기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여기에 번지가 예를 들어서 0x 100번지다. 예를 들어서 그럼 여기도 0x 100번지가 될 거예요. 주소값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얘도 주소값을 얘한테 넘겨받았죠. 받았기 때문에 얘도 0x 100번지가 되죠. 맞나요? 그러면서 이렇게 가르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얘를 통해서 즉 래퍼라는 변수를 통해서 내가 인덱스로 접근해서 여기에 해당하는 값을 변경을 시키면 얘가 가리키고 있는 이 리스트를 변경시키는 거니까 얘 또한 변경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럼 이거는 진정한 복사라고 말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결과론적으로 얘기하자면.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한번 해보죠. 그래서 래퍼 변수에서 내가 여기에다가 0번째 인덱스에다가 이렇게 100을 100으로 바꾸고 그리고 래퍼에다가 우리가 append를 해서 여기에다가 또한 20을 한번 추가도 20이 아니라 뭐 마이너스 70 정도로 추가를 한번 해보고 그리고 래퍼 해서 우리가 인서트도 있었다 그죠? 인서트 함수를 메서드를 이용을 해서 내가 첫 번째 인덱스에다가 마이너스 100을 넣고 싶어. 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프린트를 때려보죠, 이제. 프린트를 때려보고 주소값이 변경이 됐는지 안 됐는지 한번 먼저 이것부터 확인을 해봅니다. 자, 컨트롤 F5번 눌러보니까 주소값 변경 없다 그죠? 008, 008, 008, 008 똑같아요. 그리고 나서 요소의 값을 찍어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여기에다가 자, 얘의 요소 그죠? 요소의 값. 그리고 얘도 요소의 값을 이렇게 찍어 보도록 하죠. 그리고 나서 아이디를 지우면 되겠죠. 이렇게 지우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확인을 해봅니다. 컨트롤 F5번 눌러봐요. 눌러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주소값은 다 동일한데 제가 애초에 우리가 했던 게 요 놈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제가 래퍼 0을 100으로 바꿨어요. 맞나요? 100으로 둘 다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append는 맨 마지막에 요소를 추가하는 것이죠. 마이너스 70이 붙었어요. 둘 다. 그리고 래퍼 인서트 해서 첫 번째 인덱스 요 놈이죠. 20에다가 내가 마이너스 100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00이 들어가고 뒤로 이렇게 밀려 나가 있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원본 객체에 바로 영향을 끼치는 거죠. 원본 리스트에 영향을 바로 끼치는 방법이죠. 그래서 엄밀히 얘기하자면 이거는 진정한 복사가 아닌 것이죠.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죠. 맞습니까? 예, 이게 바로 얕은 복사, 쉘로우 카피라고 하는 거예요. 결과론적으로 주소값을 복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즉 공유를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뭐예요? 이 깊은 복사가 아니라 얕은 복사를 하게 되면 원본 객체에도 이와 같이 영향을 끼치더라라는 거예요. 그죠? 맞습니까? 예, 이게 바로 얕은 복사예요. 됐죠?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우클릭을 해서
new에서 파이썬 파일을 하나 더 만드는데 이번에는 ex02로 만들어 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번에는 리스트 복사하기인데 역시 리스트 복사하기인데 이번에는 깊은 복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깊은 복사는 딥 카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이 딥 카피는 우리가 또 다른 리스트 객체를 만드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얘는 주소 값을 공유하는 얕은 복사가 아니라 새로운 리스트 객체를 생성해서 그죠? 생성해서 새로운 주소 값이 할당이 되는 거죠. 할당이 되어 원본 리스트 객체에는 전혀 영향을 끼친다 안 끼친다? 그렇죠. 끼치지 아니한다라는 것이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아까와 동일하게 자 여기에다가 스코어즈 맞죠? 예, 여기에다가 우리가 똑같이 10 하고 20, 30, 40, 50 이렇게 넣었어요. 그리고 역시 여기에서 우리가 원본 객체를 이제 리스트에 영향을 전혀 끼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리스트를 새로운 객체를 생성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었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뭐였어요? 그쵸? 리스트라는 메서드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걸 해보도록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자, 래퍼에다가 그대로 래퍼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스코어즈를 이렇게 붙여버리면 이거는 얕은 복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리스트라는 메서드 내장 함수로 이렇게 존재하고 있어요.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프린트 해서 자 주소를 한번 찍어 봅니다. 자 스코어즈에 그죠? 스코어즈의 주소값 이렇게 찍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id 함수를 이용을 해서 자 스코어즈를 이렇게 찍고 이거 복사해서요 그대로 붙여놓고 자 래퍼 복사해서 래퍼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얕은 복사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똑같았어요. 448 448 448 448 그런데 자 컨트롤 쉬프트 F10을 이용해서 다시 찍어봤어요. 찍어보니까 어때요? 672 496 주소값이 같나요? 같지 않죠? 예, 틀리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앞에처럼 동일하게 우리가 래퍼 해서 여기에다가 0번째 인덱스에다가 제가 역시 100을 한번 투입을 해보고요. 그리고 래퍼 해서 여기에 append를 이용을 해서 여기에다가 500을 한번 추가를 500 마이너스 500이라고 추가를 해보고요. 그리고 래퍼 하고 여기에다가 인서트도 역시 한번 해서 자 두 번째 인덱스에다가 마이너스 1, 2, 3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하고 그리고 이번에는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거를 잘못했군요. 래퍼의 주소값이 어디로 사라졌나요? 제가 안 쳤나요? 안 쳤으면 저게 나올 리가 없는데 제가 치웠군요. 자, 래퍼 해서 래퍼 이렇게 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거의 값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여기다 갖다 붙였어요. 갖다 붙이고 역시 실행을 해봐요. 역시 다르죠. 1344 240 344 240 틀려요. 그죠? 그런데 내가 래퍼를 이렇게 바꿨어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메모리상으로 그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돼 가지고 여기에다가
뭐예요? 여기에 이렇게 생길 거고, 그리고 여기에도 이렇게 돼서 이렇게 생길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게 100번지라면 여기에 100번지가 들어가고, 자,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리스트 함수를 썼기 때문에 리스트 메서드를 이용을 해서 얘가 이 매개 변수로 스코어즈가 들어갔기 때문에 새로운 객체를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다가 할당해서 얘가 0x 200번지라면 얘가 200번지를 가지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얘한테 영향을 끼칠까요? 안 끼치겠죠. 여기에서 무슨 내용의 수정이 일어나고 추가가 일어나고 삭제가 일어난들 여기에서 이루어지지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맞나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한 복사를 해서 여기에다가 값을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요소값, 그죠? 요소값, 그리고 여기도 역시 요소값 하고 여기에 id 값을 id 함수를 삭제를 해주고 여기도 역시 삭제를 해주면 되겠죠. 맞습니까?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한번 해봐요. 실행을 해보면 어때요? 이놈은 5개인데 이놈은 제가 여기다가 100으로 바꿨고 그 다음에 어펜드에서 마지막에 500을 갖다 붙였어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인덱스는 30이었는데 그 30이라는 값에다가 우리가 인서트 잡아 넣었죠. 중간에. 그래서 마이너스 123이 들어가고 뒤로 이렇게 밀렸죠. 근데 아까 얕은 복사와 다른 것은 얘하고 서로 독립적이다 보니까 얘는 얘대로 서로 영향을 끼치지 않고 독립적인 형태가 되어버린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되죠. 됐습니까? 예. 이게 바로 그러한 내용이 되고요. 자, 그리고 나서 동일하게 두 번째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죠. 두 번째 방법은 우리가 카피 모듈에 있는 이제 우리가 딥 카피나 그냥 카피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임포트를 해도 되고 임포트를 쓰는 게 낫겠네요. 그래서 카피라고 이렇게 모듈을 땡겨 오도록 하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스쿼즈를 넣지 않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좀 구분을 짓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해 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이제 두 번째 방법, 그죠? 뭡니까? 두 번째 방법 해놓고 여기에는 카피 모듈에 있는, 그죠? 딥 카피 메서드, 그죠? 그리고 카피 메서드를 이용하는 방법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복사를 합니다. 이렇게 복사를 해서 이까지 복사를 해서요. 그대로 여기다가 갖다 붙여보죠. 갖다 붙여보고 자, 여기에서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확인을 해보는데 요것만 바꿔보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차이점을 좀 주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0을 하나 갖다 붙여보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리스트를 쓰지 않고 뭡니까? 여기에 카피 방법을 써야죠. 그죠? 카피에 있는 뭐예요? 카피에 있는 점 뭐예요? 딥 카피가 있다. 그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주소값이 바뀔까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구분을 좀 짓기 위해서 스코어즈 카피라고 하고 여기에도 래퍼 카피라고 이렇게 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를 복사를 해서 여기에다가 붙이고 이것도 여기다가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붙이고 여기다가 붙이고 그리고 이거 복사해서 여기다가 붙였습니다. 그죠? 그리고 래퍼 카피에 대한 내용들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붙여줘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그리고 역시 래퍼 카피 붙이고 래퍼 카피 붙이고 래퍼 카피
그리고 스코어즈 카피 이 부분을 우리가 여기서 자 스코어즈의 카피 그리고 요것도 변경을 시켜주면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죠. 자 실행을 했습니다. 하니까 어떻게 나오는지 보세요. 자 이렇게 있어요. 이거는 위에 거니까 놔두고요. 밑에 것만 보시죠. 이렇게 봤을 때 딥카피를 이용을 했어요. 그죠? 모듈 카피 모듈에 있는 딥카피를 이용을 하니까 936이고 296으로 바뀐 거 확인할 수 있죠. 각각 또 936, 296이 됐고 서로 독립적인 객체가 됐다. 그죠? 얘는 내가 마이너스 10을 추가를 해놨죠. 위에 거하고 좀 구별 짓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얘는 어때요? 이렇게 독립적인 객체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딥카피를 이용하는 방법도 역시 새로운 객체를 생성을 해 주더라라는 것이죠. 맞나요? 예.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거를 요거만 바꾸면 되겠죠. 그죠? 요렇게 하고 요거를 복사를 해서요. 여기에다가 래퍼 카피에다가 카피 모듈에 있는 카피를 이용을 해 보도록 합니다. 똑같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러면 확인할 수 있겠다. 그죠? 그래서 실행을 한번 해 봤어요. 해 보니까 자 여기서도 똑같이 272가 나오고 568 272 568 동일하다. 그죠? 딥카피와 카피가 맞나요? 예.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만들면 된다라는 거죠. 깊은 복사를. 그죠? 예. 이렇게 만드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세 번째 방법이 있었죠. 그죠? 세 번째 방법을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죠. 똑같이 이렇게 복사를 해서 자 여기에다가 갖다 붙였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은 뭐예요? 인덱스 형태의 값을 이용하는 방법이죠. 인덱스 이거 그죠? 앞에 거 내용들을 다 지우고 인덱스를 이용하여 깊은 복사를 하는 방법 이렇게 하면 되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만들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되죠. 여기에다가 이제 카피 모듈을 안 쓸 거니까 여기에서는 우리가 인덱스라고 하죠. 그냥 인덱스라고 하고 여기에서도 인덱스라고 이렇게 바꿔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카피 메서드 쓰면 안 되죠. 스코어즈에 있는 이거 그죠? 전부 다를 처음부터 끝까지를 여기에다가 넘겨라 라는 뜻이 되겠죠. 맞나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스코어즈 인덱스 그리고 여기에도 스코어즈 인덱스 그리고 여기에서 스코어즈 인덱스 그리고 래퍼 인덱스 그죠? 래퍼 인덱스에다가 우리가 래퍼 인덱스 이렇게 바꿔주면 되죠. 그죠? 래퍼 인덱스 이렇게 바꿨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도 조금 차이점을 주기 위해서 여기에서 마이너스 111을 이렇게 입력을 해주고 여기서는 이제 그대로 놔두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실행을 한번 해 보도록 합니다. 실행을 했어요. 왜 안 되나요? 컨트롤 시프트 F11 F10 예 했어요. 하니까 자 래퍼 인덱스 스코어 인덱스 얘 2704 064 704 064 같습니까? 틀리죠? 예. 이렇게 우리가 세 가지 방법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뭘 할 수가 있었어요? 딥 카피. 그죠? 딥 카피를 우리가 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맞습니까? 이 방법 아주 중요한 방법이니까요. 방법론적으로 따져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방법들, 특히 딥 카피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리스트 메서드를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 방법으로 카피 모듈에 있는 딥 카피와 카피 메서드를 이용하는 방법. 뭐 가장 무난한 거는 리스트 이
어떻게 보면 생성자인데요. 이 클릭해 보면 얘는 init이라고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생성자예요. 그래서 생성자를 호출하는 이 뭐 그냥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출력을 해보면 완전 새로운 리스트 객체가 생성이 되면서 어떻게 됐어요? 그렇죠. 바로 새로운 리스트 객체가 생성이 됨으로써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게 바로 진정한 복사다 라는 방법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방법, 아래와 같이 있는 세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뭐예요? 세 가지 방법으로 만든 리스트가 새로운 객체가 되죠. 새로운 객체가 된다. 그래서 하여 깊은 복사가 진정한 복사의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아주 중요하다, 그죠? 차이점 아시겠나요? 예. 얕은 복사는 주소 공유, 그죠? 그리고 깊은 복사는 새로운 객체를 만들어서 완전 독립적으로 떨어버리는 거. 그러한 차이점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맞나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얕은 복사와 깊은 복사의 차이점을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복기를 했던 게 call by value와 call by reference, 그거에 대한 내용이 나왔죠. 그러한 내용이 나왔던 이유는 리스트를 함수의 매개값으로 던지면 어떻게 되느냐 라는 게 문제였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설명을 이미 했고, 그리고 했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만 예제를 들어서 여러분들하고 확인을 하고 끝내도록 강의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EX03에서 자, call by value와, 그죠? 그러니까 값으로 호출, 그리고 뭡니까? 참조로 호출의 차이점을 다시 한 번 더 복기를 시켜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def 해서 함수를 하나 선언합니다. func라고 선언하고, 자, 여기에다가 제가 x라는 매개 변수를 받는다라고 던져 놓고요. 여기다가 제가 print하고 x, 그죠? x에 뭡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x 해서 equal 하고 여기에다가 x 값을 주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id, 그러니까 주소 값이 되겠죠. 그죠? 어드레스라고 이렇게 주도록 하죠. 어드레스 하고 equal 해서 여기에다가 id 함수를 써서 뭐예요? 그죠? 여기다가 x를 주면 되겠죠. 맞습니까? 그리고 나서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자, 여기다가 x에다가 예를 들어서 제가 15라는 값을 누적도 한번 시켜 볼게요. 이렇게 됐어요. 누적을 시키고 프린트해서 이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다 갖다 붙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는 여기서 확인을 해보면 되겠죠. y는 10이라고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역시 이거 그대로 복사하면 되겠죠. 이거 복사해가지고 여기다가 붙여 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y 값이 되죠. y가 되고, 역시 y가 되고, 그리고 여기도 y가 될 겁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뭐예요? 이 함수를 호출을 한다는 거죠. func 해서 y 값을 던지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는 똑같이 print 해서 여기에다가 y 값을 이렇게 찍어보면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지금 값이 y의 값이 정수형이다. 그죠? 정수형이에요. 정수형은 뮤터블 객체가 아니고 얘는 변경 불가능한 객체죠. 이뮤터블 오브젝트가 돼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함수 호출이 일어나고 있는데 함수 호출을 하는데 이거는 값에 의한 호출이죠. 호출. 물론 엄밀히 따지자면 파이썬에서는 모든 것을 객체 단위로 판별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확인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컨트롤 시프트 F10 저번에 했지만 다시 한 번 더 복기를 시켜보자라는 의미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보세요. 처음에 이게 먼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y 값이 10이 되고 맞죠? 그리고 어드레스가 y 값이 248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 넘어갈 때 x의 값에 10이 들어갔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엄밀히 따지자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있으면 역시 요게 스택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돼버리면 자 여기에 y 값이 있고 여기에 y에 10이라는 값 여기가 y가 되고요. 그죠? 여기에 10이라는 값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가르치고 얘는 주소 100번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쳐요. 그리고 나서 func라는 이 함수를 호출을 했을 때 매개 변수 값으로 얘를 던지죠. 그러니까 func가 여기에 이제 스택에 이렇게 쌓이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대기 상태가 되고 얘는 실행 상태가 된단 말이죠. 이게 바로 func다. 그죠?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변수가 하나 더 생겼죠. 그게 바로 요게 바로 x예요. 그죠? x인데 요까지 실행했을 때는 딱 매개 변수에서 받을 때까지는 얘도 메모리 번지 100번지를 딱 들고 있어요. 요렇게. 그죠? 그래서 동일하게 값이 이렇게 출력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뭘 하고 있어요? 연산을 하고 있었죠. 플러스 리콜 해서 15를 누적시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변경하는 뮤터블 객체가 아니라 변경 가능한 객체가 아니라 이뮤터블 객체다 보니까 얘는 여기에 새로운 객체를 하나 더 만드는 거예요. 25로 만들고 얘와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얘는 1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함수 호출이 끝이 났다. 함수 호출이 끝이 나고 다 찍고 이까지 하면 다 찍은 거잖아요. 그죠? x25까지 다 찍은 거예요. 그러면 얘는 새로운 객체도 여기서 이제 요 부분 스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여기 함수 호출 부분은 사라지죠. 그리고 나서 얘가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 지금 실행 부분이잖아요. 그럼 얘 참조를 잃은 이 객체도 메모리에 의해서 사라질 거예요. 맞죠? 그래서 다시 y 값은 찍어 보니까 얘는 변한 게 없거든요. 호출한 곳에 영향을 전혀 끼치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이해되시죠? 예, 요거 벌써 앞에서도 했고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 복습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린 거예요. 분명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만큼. 그러면 반대로 이번에는 여기에서 정수형이죠.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이번에는 이걸 하지 말고 여기에다가 y에다가 제가 문자열을 한번 넣어 볼게요. 문자열을 예를 들어서 안녕이라고 넣었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x에다가도 역시 여기에서 플러스해서 하세요 이렇게 넣었어요. 그러면 이게 또 값이 어떻게 변경되는지 한번 보세요. 자, 컨트롤 F5번 눌렀어요. 자, 실행을 하니까 자, 어떻게 됐어요? 안녕이라는 이게 아니죠. 요거죠. 예, 안녕이라는 어드레스는 336이에요. 그리고 호출할 때까지만 해도 336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여기서 변경을 시켜버렸으니까 새로운 객체가 만들어졌죠. 그리고 얘는 함수 호출이 끝나면서 이 부분을 찍고 얘는 스택에서 사라지고 얘는 이제 그대로 기존에 있던 값을 그대로 이렇게 찍게 되는 것이죠. 맞나요? 그래서 이거는 정수형이 아니고 이거는 문자열이죠. 이것도 역시 변경 불가능한 객체다 라는 것이죠. 맞습니까? 예. 요렇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이게 이제 참조 호출 이제는 참조 호출로 한번 해보죠. 요렇게 복사를 해서요. 이번에는 여기다가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다가 펑크라고 넣지 말고 여기에다 펑크 리스트라고 넣어볼게요. 리스트.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제가 Y에다가 이거 안 했군요. 이거는 주석 처리를 해야 되죠. 하고 그 다음에는 내가 여기에다가 Y 값에다가 이거는 이제 지울게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정수의 뭐고 리스트 형태로 10, 20, 30 이렇게 세 개를 제가 던졌어요. 자, 이거는 리스트형이죠. 리스트형. 그래서 이거는 변경 가능한 객체예요. 맞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Y 값을 던졌고 여기에서 X를 받았으면 여기에다가 제가 X.append 하면 되겠죠. 그죠? append 하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내가 붙였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자, 그래서 이걸 또 차이점을 주기 위해서 구분을 짓기 위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좀 할게요. 이렇게 했어요. 실행해 봤어요. 해보니까 자, 위에 거 이거는 새로운 객체를 여기서 176인데 656으로 생성을 했지만 얘는 어때요? 144, 144, 144, 144 이렇게 돼버렸죠. 맞나요? 예. 주소값이 같다 이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하나의 객체만 가지고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있다면 여기에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이게 Y 값이죠. 그죠? Y가 그래서 여기에서 얼마를 들고 있어요? 10, 20, 30을 들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스택이 하나 실행부가 나타나서 여기에서 역시 X라는 변수가 매개 변수가 있어서 얘 둘 다 이렇게 가르치게 되는 거죠. 주소값이 복사가 되니까. 그죠? 그런데 이 리스트는 뮤터블 객체다 보니까 여기에 10, 20, 30이 들어있는데 어펜드를 해서 문자열을 추가를 하니까 각각 문자형 타입으로 여기에 하, 세, 요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얘는 이제 함수 호출이 끝나면 그 값을 변경을 시키고 나서 얘는 여기서 이제 사라지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번지가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번지기라고도 하고 우리가 주소값이라고도 하는데 해시코드라고 보는 게 제일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하지가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의 객체를 서로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됐습니까? 예. 요렇게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하고 이 앞에서 이미 했어서 제가 요렇게 주석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적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그 부분을 이해가 잘 안 됐다면 다시 한 번 더 이 부분을 상기를 시키시면서 여러분들이 좀 익숙해질 수 있도록 이제는 소위 말해서 눈을 감고도 그림을 그릴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그만큼 중요한 개념이고요. 다른 C 언어의 포인터와 같은 개념이고 아울러 또 자바에서는 또 참조 변수라는 개념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요. 시간이 좀 애법됐는데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정리를 좀 하시고요. 특히 우리가 이 부분은 뭐 알아봤다고 치더라도 앞에서 봤던 깊은 복사, 얕은 복사의 차이점을 반드시 알아주셔야 되고 얕은 복사와 깊은 복사의 차이점을 알았다면 깊은 복사는 어떻게 방법론적으로 몇 가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여러분들이 직접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해가 안 된다면 역시 반복입니다. 아시겠죠? 딴 이유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의 성장을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신다고 수고하셨고요. 저는 다음 이론 강의로 이제 리스트 함축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